금요일 저녁 다양한 사회문화 현상들 잡학하고 박식하게 수다 떨어보는 금요살롱 시간. 오늘도 강남대학교 강유정 교수 그리고 오찬호 작가 두 분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연초에 그 JTBC 신년 토론회에 네. 그렇지 않아도 계속 언론지상에 유시민, 진중권 유시민 서로 말싸움 하던 게 막 보도되더니 네. 한 자리에 마주 앉아서 음. 토론하는 모습이 보여졌어요. 네. 근데 그 토론을 지켜본 많은 분들이 좀 싫어하더라고요. 좀 실망한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토론이라면 그때 주제가 의미 있는 주제였어요. 우리 언론 현실. 언론 현실을 어떻게 좀 바꿔야 될까? 그러니까요. 뭐 문제는 없을까라는 얘기인데 그 특히 진중권 씨가 그 문제를 별로 얘기를 안 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 소위 말해서 수업할 때도 토론시킬 때 논점에서 벗어나면 이거 너무 논점에서 벗어나니까 아무리 말을 잘하고 달변이고 너의 논리도 매력적이긴 하지만 다시 옵시다라고 수업 시간 데려 끌고 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생방송이기도 하고 TV 토론인데 제 느낌엔 너무 준비해온 게 다른 주제와 어긋난 걸 너무 많이 준비하시다 보니까 토론이라는 곳이 사실 들어야 더 새로운 말도 나오는데 준비한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았어요? 저는 이제 서로 어떤 목표로 나아갈지가 합의가 안 되어 있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유시민 작가는 되게 거시적인 언론의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고 진중권 교수는 어떤 미시적인 사례를 찾아와 가지고 막 논쟁을 하던 거죠. 그래서 그 각자 주장만 보면 뭐 그렇게 틀렸다고 생각하지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인데 두 내용이 전혀 이제 합의가 되지 않고 한 사람은 큰 그림만 그리고 한 사람은 작은 조각만을 이야기를 하니까 듣는 사람이 뭐 하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밖에 없지 않았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워낙 두 사람 사이에 이 말씨름이 계속 화제가 되다 보니까 손석희 사장도 그냥 놔둔 것 같아요. 일부러 시청률도 의식하고 그래서 두 사람이 막 티격태격 싸우면 그냥 놔둬서 좀 즐겨보는 것식으로 그런 결과물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죠? 그 정관용 선생님은 어떻게 진행하실 것 같으세요? 아니 그 논점을 잘 맞춰야 되는데 네, 너무 진행을 좀 손을 놓으신 것 같아. 네. 네, 그날은 토론 사회에서. 오늘 이제 토론 그날도 주제를 네 명이 출연했는데 사실 그 진중권 유시민 두 사람만 말을 많이 하고 그죠. 네. 나머지 두 사람은 말도 잘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회를 그건 잘못된 거죠. 박탈이 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원칙적 얘기밖에 못 하신 거죠. 그 언론학자로 나온 두 분은 원칙을 벗어난 다른 얘기들을 너무 세부적인 예시로 얘기를 하는 건데 언론개혁이란 문제가 한 경우로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 사안만으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구체적 사안에 매몰되다 보니까 두 분은 또 되려 너무 교과서적인 얘기밖에 못하게 되는. 나머지 두 그렇죠. 출연자는. 언론학자이기도 네. 하니까 그렇죠. 뭐 아쉬웠죠.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미디어의 논쟁거리로 삼을 수 있느냐라면 그 안에 좀 국한돼서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흔히 말하는 이제 메이저 언론은 메이저 언론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또 유튜브에서 나오는 내용들도 그냥 같은 언론이라고 이렇게 다루게 되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혼동스럽고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 진중권 씨하고 유시민 씨가 약간 찬반으로 붙는 것 자체를 좀 어색해하는 것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서로 이렇게 붙을 수가 있는데 같은 편이었는데 왜 저렇게 서로?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이 토론의 주제에 따라서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다.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어떤 큰 진영 논리에서 이 사람은 이제 같은 편인데 왜 저러지? 그래서 이제 그 손석희 사회자도 그냥 내버려 둔 것일 수도 있겠죠. 그 그림 자체가 사람들이 내용보다 서로 그렇게 막 인상 쓰고 있는 것이 이슈가 될 수가 있으니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뭐 한 진영이라 놔둔 게 아니고요. 이슈라서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오히려 언론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사실 진중권 씨가 거듭해서 약간 일방적으로 자신의 SNS 미디어에 올리는 걸 언론이 받아가지고 유시민 이사장은 뭐라고 하는지 궁금하다라는 식의 기사를 써서 사이버 그러니까 두 사람이 별로 이렇게 직접 토론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토론에 있기 전에 토론이란 양상이 만들어졌어요. 사실 실질적인 토론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달궈졌고 사람들이 직접 그날 신년 토론회에서도 두 사람이 나온다니까 두 사람이 소위 말해서 제가 조금 격하게 얘기하자면 어떻게 싸우나 보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싸움 구경을 하고 싶었던 건데
토론이 이종격투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종격투기도 규칙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규칙을 막 이렇게 어긋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굉장히 시청률도 높았고 반응이 오히려 되게 뜨거웠는데 저는 그게 좀 우리나라 언론의 문제를 좀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금요살롱은 뭐 JTBC 신년 토론에 품평하려는 게 아니고 진짜 토론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방송 토론은 왜 항상 그 모양인가? 사람들 방송 토론 얘기 그 평가를 들어보면 그 맨날 만나서 싸우기만 하고 결론도 없고 아우 그거 난 지겨워서 안 봐요 이러면서도 또 싸우면 싸울수록 더 봐요. 맞아요. 덜 싸우면 덜 보고요. 이거 우리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이야기해 봅시다. 네. 수다 한번 떨어봅시다. 근데 그 인적 구성도 조금 바뀔 때도 된 것 같아요. 그 사실 우리가 뭐 논객이라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진중권 씨나 유시민 이사장이 이 토론회 장에 나온 게 벌써 제 기억에 한 15년 된 것 같거든요. 근데 새로운 어떤 인물들이 좀 발굴이 돼서 어떤 정당 대표, 보수 정당, 진보 정당 대표 나와서 하는 거 말고 논객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좀 많이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는 한편으로 그 과거 스타일이 조금 지겹거든요. 날카롭게 자극적인 말을 현학적으로 해서 지적인 뽐냄을 하는 스타일의 이 토론이 한 15년을 휩쓸었죠, 사실. 그래서 지금은 그 자체가 일종의 서커스 내지는 쇼처럼 너무 이렇게 기회를 승하게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래서 저는 좀 보면서 요즘 토론에는 고 노회찬 의원이 왜 토론계 신사라는 표현이 좀 있었잖아요. 농담을 하면서도 이렇게 상대를 기분 나쁘게 하지 않으면서 또 뼈를 때리는 말씀을 잘하셨던 기억이 나고 굉장히 저도 그래서 웃으면서 듣지만 맞는 말씀이 많았어요. 그렇게 좀 여유 있고 유머러스한 분들이 좀 다시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토론을 자꾸 뭐 배틀하는 느낌이라 그럴까요? 싸우는 느낌이. 그래서 상대가 약간 이제 좀 결함이 보이면 좀 빈정거리고 약간 말을 막 하고 그때 이제 지지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거를 생각하고 토론을 하는 모습이 너무 자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런 모습은 대학이나 이런 데서도 토론의 최종 목적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이 아니라 토론에서 상대 꼬투리 잡아가지고 막 자기가 무너뜨리는 거기서 쾌감을 느끼는 그런 지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게 공중파에서도 막 그냥 나오니까 야 대한민국은 토론을 안 하는 게 차라리 낫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죠. 네. 그러니까 일반적 토론과 방송 토론은 완전히 구별해야 되거든요. 전혀 다른 거예요. 일반적 토론의 교과서적인 어떤 토론을 왜 하느냐. 이거는 나와 다른 생각을 갖는 사람이 왜 그 판단, 그 생각을 하는지 게다가 그 사람이 그 판단과 그 생각을 하게 된 이유와 근거 가운데 혹시 내가 모르던 사실이 있는지 이게 궁금해서 들으려고 하는 게 일반적인 토론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따가 저 택시 타고 갈 거예요? 버스 타고 갈 거예요? 자가 운전하고 왔습니다. 아, 차 갖고 오셨어요? 네. 그 왜 대중교통 이용하시 차 갖고 하세요? 네, 시간이 가장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자가를 가지고 이런 왔습니다. 얘기를 들으려고 네. 말 걸고 말 듣고 하는 거거든요. 네. 제가 이제 자가 운전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각 목졸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일반적 토론이라면 방송 토론은요. 각자 정치적 목적이 있어요. 맞아. 정치적 목적을 갖고 양편에 딱 나와서 서로를 설득하는 토론이 아니거든요. 시청자들 앞에 자기 말만 하러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딱 구별하는 건 확실히 맞거든요. 맞지만 저는 그 생각도 들어요. 그걸 왜 구별을 해놨느냐. 때로는 어떤 생각을 지지하지만 내가 어떤 논리로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아요. 되게 일반적인 시민들이. 그럴 때 훌륭한 논객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품위 있는 논리를 내가 저런 논리로 내가 지지하는 것을 듣고 나도 인용해서 써야겠다라는 훌륭한 지침이 되는 말들이 과거에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비아냥거리거나 빈정거리거나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댓글도 과거처럼 당신의 말은 이렇다 저렇다. 그러니까 그거는 2차 생성이 가능한 거잖아요. 듣는 분들이 또 다른 토론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 토양이 워낙 얕다 보니 뭐 쓸 수 있는 말이 별로 없다라는 가장 큰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방송용 토론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오히려 나가는 사람이 자기 검열을 더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막 신나게 해놓으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설득이 되는데 그 내용만 막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딱 한 번 어떤 케이블에서 한번 나가본 적이 있는데 제가 원래 하는 말이 아니라 굉장히 평범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내가 날카롭게 하거나 했을 때
혹시나 그게 막 이상하게 저를 이렇게 막 평가하는 자료가 될까봐 사실상 토론이 아니고 그냥 덕담을 나누는 수준에서 되게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오찬호 작가가. 네네. 그래서 그랬더니 다시 안 부르죠. 안 불러요. 그러니까 저도 싫은 거죠. 저도 그 토론이 끝나고 내가 뭐 했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 검열? 그러니까 방송용 토론의 어떤 역풍 이런 것들을 이렇게 겁먹고 있는 내 모습을 좀 볼 수 있었죠. 네. 방송 토론이 의도하는 바는 각자가 양쪽 진영에서 나온 사람들이 자기 편을 더 확보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란 말이에요. 자기 지지층을 더 넓히기 위한. 그러려면 사실은 아직 판단을 내지 못한 중간층을 겨냥해서 토론하는 게 옳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늘날 우리의 방송 토론은요. 중간층을 겨냥한 토론이 아니에요. 자기 편을 겨냥한 토론이에요. 자기 편 이 박수를 막 유도하는. 근데 그 자기 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 집단 문화가 좀 잘못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빈정될수록 박수를 더 크게 치는 식으로 느껴지는 거고 빈정될수록 박수를 크게 쳤다고 또 일부 언론이 보도를 해주고 이게 같이 맞물려서 가고 있거든요. 악순환이죠, 악순환. 그러다 보니 점점 그 사회자 토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 그 당신들이 해야 할 말만 하다 보니까 사회자 말을 안 듣는다는 생각도 종종 목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변화를 느끼지 않으세요? 과거랑 좀 궁금해서 좀. 한마디로 정치가 좀 조용하잖아요. 그럼 토론의 수준은 높아져요. 양쪽 다 별로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게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준 높은 논리도 제공을 하고 시청자들로 하여금 자기 주장을 펼 때는 이런 식으로 펴야 상대도 설득할 수 있습니다. 보여주기도 하고. 근데 극한 대립이 생기잖아요. 그럼 퇴행해요. 토론 문화는. 와서 싸우기만 해요. 감정 분출만 한단 말이죠. 제가 이제 오래전부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노무현 정권 당시에는 탄핵이 올 때 워낙 극단적으로 갈리니까 토론이 안 돼요. 최근에는 조국 사태로부터 시작해서 워낙 소초동과 광화문의 이 대중 집회와까지 열기가 결합되니까 토론이 안 되는 요즘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퇴행했죠, 약간.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토론이 그래도 더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 최근에 가장 제가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기계적 중립이란 말이 어떻게 쓰이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우리 방송 토론에서도 2대2 이렇게 나누면 그게 기계적 중립이냐라고 말할 수 있는 거 혹은 주제를 다룰 때 뭐 반반 다루면 기계적 중립이냐 하는데 좀 격렬하지만 저는 과도기인 것 같아요. 저는 옛날에 그 분명히 탄핵 때도 그랬다고 말씀하셨고 그 전에 뭐 여러 전국들이 있긴 했습니다만 이번처럼 서로 나름대로 날카로운 논리를 가지고 전 국민이 이분화돼서 기계적 중립의 그 지점 자체 못 찾은 경우는 좀 드문데 그래서 더 저는 좀 품위 있는 토론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좀 아쉬워요, 사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 기계적이라는 말을 보통 대한민국이 대학생들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기계적 찬반 토론 문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요즘 제가 이제 대학을 그만둔 이유기도 한데 이렇게 막 바구니 안에다가 막 주제 적어놓고 이렇게 주제를 정해요. 그 다음에 찬반 팀 대표가 나와가지고 뽑아가지고 한 사람은 찬성, 한 사람은 반대예요. 그러면 자기 의견하고 상관없이 그 찬성 논리를 펼치고 반대 논리를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든 논쟁이 기계적으로 찬반 나누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어떤 권력 있는 사람들이 권위를 지닌 사람들이 이것은 어떤 해답을 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학력 차별 같은 거 토론시켜버리면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학력 가지고 차별하는 게 뭐가 문제냐. 말 잘하는 사람이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은 찬반 토론을 해서는 안 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토론 문화가 이상하게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내가 그 사람들 혐오할 이유도 있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꼬투리를 잡을 수 있는 일들이 가끔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기계적인 찬반 토론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네. 그래도 서로 의견이 차이가 나고 또 극한 대립, 진영으로 갈려지고 이런 현상을 우리도 보고 이건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요즘은 미국 정치, 영국 정치도 마저도 막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 또 그런 배경 중에 SNS 현상이라는 것이 하나의 큰 요인이다. 뭐 이런 지적들도 막 나오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진짜 토론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럼요. 더 갈라지면 자주 갈라질수록 진짜 필요한 건데.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트윗이 뭐 정말 몇 글자, 200글자 안으로 뭔가를 표현할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오히려 기회가 마련이 되면 생각보다 2시간을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서 얘기한다? 우리 일반 회의도 2시간이라면 굉장히 긴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시는 분들과 대중이 좋아해서 또 토론에 출연하시는 분들 중에 말의 서커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 것들이 물론 대중이 좋아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그 토론이라는 것들의 그 결국 말의 그런 기회적인 잔치로 가다 보면 결국 남아있는 것도 몇 마디 파편적인 그런 자극적인 말밖에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래도 계속해서 토론에 좀 새로운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사람이 좀 발굴이 돼서 예. 새로운 말이 들어오면 시장이 좀 바뀌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가져봅니다. 그런 그 새로운 인재들이 눈에 보이십니까? 상대방 논리도 수긍하면서 나의 논리를 탁 펼치는 수준 높은 토론의 논객 보이세요? 저는 일단 시도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특히 찾아야죠, 더. 토론은 아마 하시는 분들이 특정한 주제를 굉장히 민감하게 다루기 때문에 특히 모시는 분만 모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네 나가시는 분도 용기가 필요하지만 저는 많은 방송 토론 그 관계자분들에게 조금 용기를 가지라고 물갈이. 네, 물갈이 좀 해야 될 것 같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N본부에서 한번 섭외가 들어왔는데 네. 너무 저렴하더라고요. 이 출연료가. 다 외주가 되고 막 그랬는지. 그래서 내가 이 돈 받고 욕먹을 수는 없다. 네. 그래서 안 나간 기억이 있어요. 네. 아, 물갈이와 출연료의 함께 현실화. 출연료 현실화도. 자, 이제 토론이란 무엇인지 한 줄 평. 오찬호 작가. 토론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답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멋진 말이네요. 네. 네. 강유정 교수. 저는 이상적 토론은 말의 와호장룡이 되어야 한다. 영화 와우장룡 보면 정말 멋있게 서로를 제압하고 서로를 설득하잖아요. 무예로. 근데 이 와우정령 사라지고 요즘에는 키보드 워리어랑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 같아서 말의 와우정령으로 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와호장룡이 그 서로 대나무 잡고 맞아요. 네. 주인발. 네. 정말 그 장면 멋있는 나오는 거죠? 검객들. 네. 논객이라면 그 정도 수준이 돼야죠. 네. 강유정 교수, 오찬호 작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